안녕하십니까. 김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주광통신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또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으로 우주와 소통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런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 건데요. 저는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천문학 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맨눈으로 은하수를 본 사람과 아직 보지 못한 사람. 요즘 말이죠.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우주를 동경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기술이 없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살았고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하게 나서부터는 직접 우주로 가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초로 사람들이 우주로 보낸 것은 인공위성,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라는 위성인데요. 구소련이 1957년에 지구 궤도에 이 위성을 쏘아냈습니다. 영국보다 조금 크고 무게도 좀 있는 위성이었는데 20MHz, 40MHz라는 전파 대역의 주파수를 가지고 지상으로 전파 신호를 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아마추어 통신사들이 이 신호를 다 수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인공위성이 올라가고 거기서 보낸 신호를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확인을 통해서 사람이 우주에다가 물체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전 세계가 굉장히 쇼킹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쇼킹했죠. 자기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소련이 이런 인공위성 우주를 먼저 보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부터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기술 경쟁을 하게 되고 서로 누가 더 우주로 많이 올라가는 기술을 만들게 되나 하는 것들을 경쟁하는 우주 시대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한 7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60년 동안에 인간이 우주로 올린 인공위성의 수가 대략 한 7,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 우주로 올린 인공위성의 수는 그것의 2배인 14,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인공위성의 수가 증가하게 된 거죠.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창립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통신위성을 쏘아올려가지고 스타링크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한 3만 개 이상을 더 우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우주로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쉽게 뉴스페이스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면 그 위성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뭔가 우주에서 뭔가를 관측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또 데이터를 지구와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은 뭘로 주고받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전파를 이용해서 지구와 교신을 하게 되는데 인공위성의 수가 적당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전파로 주고받는데 부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켜시면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파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다 있죠. 특히나 우리가 쓰고 있는 전파를 주파수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빽빽하게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 곳이 없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 영역들은 다 특정 장비와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전파를 쏘았으니까요, 통신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전파가 우주와 소통하는데 점점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위성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느리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통신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발견한 해답 중에 하나가 빛을 이용했죠.
기술 중에서도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자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전파의 숲에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왼쪽이 이제 주파수가 낮은 빛, 오른쪽이 주파수가 높은 빛 이렇게 돼서 흔히 노란색 왼쪽을 전파라고 부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시광선,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죠. 그 옆에 적용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주방통신의 핵심은 기존의 전파를 쓰던 기술들을 빛의 영역으로 바꿔서 통신에 사용해보자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지상으로 레이저빔을 쏘는 거죠. 근데 그 레이저빔 안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자 이런 겁니다. 아마 형상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위성은 계속 움직이면서 레이저빔을 지상으로 이렇게 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 원리는 레이저빔이라는 광선이 있고 그 광선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고 그리고 광학계 렌즈라든지 거울을 이용해서 레이저빔을 쏘고 공간으로 진행하는 빛을 다시 광학계가 받아서 수신한 다음에 실어보낸 데이터를 다시 꼽아내는 이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하는 이유는 우주에는 선을 연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저빔을 이렇게 공간에다 직접 쏴야 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간단합니다. 레이저빔을 우주에서 잘 쏘고 지상에서 이렇게望遠같은 걸로 잘 받으면 빠르게 통신을 할 수 있겠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파 신호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100배 이상, 1000배까지. 조그맣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빔은 퍼지지가 않죠. 전파처럼. 그래서 굉장히 좁은 영역의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지점과 지점 사이에서만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고 주변에서 도청을 한다든지 신호를 가로챈다든지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아주 좋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레이저 통신은 조그만 광학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서 이동형으로 만들거나 저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좋았다면 이미 쓰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못 쓰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저빔은 굉장히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통신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두 통신 상대가 마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향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우주에서 지상으로 레이저빔을 쏠 때 지상에는 대기가 있죠. 그래서 대기의 흔들림에 의해서 레이저빔이 휘어지거나 산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없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지상에서 광학계를 이용해서 직접 레이저빔을 공간에다 쏘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향의 정밀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까? 저기 있는 배경이 달인데요. 동그랗게 빨간 원을 확대하면 저렇게 되고 저 안에서 깜빡이고 있는 것들이 실제 인공위성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인데요. 저 동그라미 안에 위성이 들어있는 채로 하늘을 움직일 때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가 있어야 레이저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물체를 조준할 수 있으면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이런 것들도 잘 촬영할 수 있고 그런 사진들을 모으면 저렇게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간에서 공기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레이저빔은 저렇게 보시면 막 흔들리죠. 그런데 노란색 박스가 딱 쳐진 순간에는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공학자들이 만든 대기 고정 시스템인데요. 실시간으로 흔들리는 빔의 위치를 알아내서 그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리드나 거울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1초에 한 1000번 이상씩 고정을 해서 대기에 의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레이저빔을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빠르게 우주와 지상과 통신을 하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에서 지상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대표적인 게 위성 영상이죠. 위성에서 찍은 이미지를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레이저 통신을 할 수 있다면
마치 CCTV로 우주에 달아놓은 것처럼 지구를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않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기술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주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를 2013년부터 27년까지 보여주는데요. 2013년에 이미 미국은 달에서 지구로 레이저빔을 쏴서 통신을 하는 실험을 성공했었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궤도 위성에서 레이저빔을 쏴서 지상과 통신하는 실험을 했고, 화성 넘어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탐사 위성에다가 레이저 빔을 쏘는 단말기를 넣어서 지구와 통신하는 실험을 최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테라바이트 큐브 위성을 지구 연산에 띄워가지고 굉장히 고속으로 지상과 통신하는 실험을 성공했고,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구현되고 있는 기술이죠. 조만간에 미국은 달에다가 인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그때 달 착륙 때 영상이 소개하신 대로 4K 영상을 달에서 직접 지구로 이렇게 전송해서 우주인이 달 표면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계기로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큐브 위성에서 지상으로 레이저빔을 이용해서 얼마의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냐면 200GBps라는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의 인터넷 속도가 1GBps라는 거죠. 그게 한 2배 정도 빠르게 선 없이도 레이저 통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겠다는 거죠.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위성과 위성 사이의 통신 중계를 광범위하게 우주 광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스타링크의 안테나를 통해서 위성에다가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 때는 전파를 쓰고 있지만 위성과 위성 사이에서 고속으로 자료를 전달해야 될 때는 속도가 빠른 광통신을 이용한 기술들을 이 위성에 장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수천 대가 지금 지구 벽을 뚫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광통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이런 기술들이 성공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것들을 상상도인데요. 우주 통신의 시대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달이고 저 멀리 지구가 보이죠. 그래서 달에서 우주인들이 뭔가 기지를 건설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미래의 일일까요?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약 10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가겠다고 그러죠. 한 20년쯤 지나면 인간이 화성에 갈 수도 있을 거죠. 그렇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구와의 소통이죠. 통신. 달에서 있는 사람과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또 지구에 있는 사람과 화성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우주로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 근본에는 빠른 통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광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기술만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우주광통신 기술을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레이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 광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우주니까 우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서로를 지향한다든지 대기를 보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천문학에서 다루는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나오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공을 가지고는 힘들다는 게 명확해지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 꼭 자연계나 공학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융합하는 것들이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내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야말로 앞으로 인간이 우주 시대에 우주를 개발해서 나아가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좋은 기술을 만들 때는 또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드는 일들은 기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간의 융합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단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지나는 시간이 많았었죠. 또한 어떻게 보면 요즘은 AI의 홍수 시대죠. 그래서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진 AI가 막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서 또 앞으로 우주 시대에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일들은 다양한 사람들끼리 융합을 하고 기존에 없던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소통하는 연습을 해서 합쳐서 AI가 하지 못하는 혹은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함으로 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삶에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